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평을 통해 어, 세상을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인용하는 글쓰기를 배워볼 겁니다.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을 가져와서 그 속에 숨은 과학적 진실을 밝혀내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어, 학습 목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속담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글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속담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쓰는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어떤 과학이 숨겨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있는 흥미로운 그림을 함께 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속담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 숨어 있을지 하나씩 맞춰볼까요? 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날씨와 관련된 네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죠? 땀을 흘리는 여름부터 눈사람을 만드는 겨울, 비가 오는 날과 뭐예요? 바람 부는 날까지 있네요. 이 그림을 보니 어떤 속담이 떠오르나요? 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니면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이렇게 날씨와 관련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들이 떠오르죠. 이 속담들 속에는 항상 기상, 기상학적인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낮과 밤의 그림을 볼까요? 낮에는 뭐예요?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듣고 있고, 밤에는 쥐가 벽 넘어서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맞습니다. 바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예요. 우리가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소리가 낮과 밤에 골절되는 방향이 다르다는 놀라운 물리 법칙이 담겨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속담 속에 얼마나 정교한 과학적 사실들이 숨겨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인용하며 글을 쓸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조상들의 과학적 통찰력을 찾아서 떠나볼까요? 다음 중 의미를 읽고 의미를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기에 네 가지 한국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들어본 속담도 있고 처음 보는 속담도 있을 거예요. 이 속담들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 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남에게 말을 예쁘게 해야 남도 나에게 예쁜 말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의 기분을 알려주는 속담이죠. 두 번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을 지가 듭니다. 조금 아까 했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늘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소리에 글절이라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세 번째,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건 조상들이 날씨를 예측할 때 썼던 말이에요. 습도가 높아지면 곤충의 날개가 무거워져서 낮게 날고 그걸 먹는 새들도 따라서 낮게 나는 과학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별 따기. 이거 과학적이라기보다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이루기 어려운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봤나요? 저도 아직 못 따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속담을 쓰는지 오른쪽에 적어보세요. 한국말과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재미있는 표현이 있나요? 한번 써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쓰셨죠? 못 쓰신 친구는 이따 수업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해요. 여러분, 여기 두 개의 기사 제목이 있어요. 기자들은 왜 제목에 속담을 넣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사를 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담원에게 고운 말이라고 적혀 있네요. 상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회적 문제를 꼬집기 위해서 속담을 인용했어요. 단순히 상담원에게 친절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두 번째 기사는 어떤가요? 밤에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 왜? 라는 제목이에요. 밤늦게 택시를 잡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지를 속담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처럼 속담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쉽고 흥미롭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SNS에 글을 올리거나 숙제를 할 때 혹은 일기를 쓸 때 이렇게 속담이나 멋진 문구를 인용해 본 적이 있나요? 글을 쓸 때 속담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 또는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했어요. 우리가 기사 제목에서 보았듯이 속담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와 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내 말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다 쓰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흥미입니다. 글의 시작 부분에 누구나 알만한 속담을 딱 던지면 독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느껴지죠. 두 번째는 설득력과 신뢰도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더 잘 믿게 됩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한 복잡한 상황도
속담 한 구절이면 아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밤에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은 짧은 표현으로 한 번에 요약하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가 쓸 속담 속 과학 글쓰기에도 이러한 효과를 잘 살려봅시다. 여러분의 글이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논리적으로 보일 거예요. 네. 둘째, 설득력과 신뢰도. 셋째, 경제성. 네. 우리, 우리가 속담 속의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단순히 감상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있는 5가지 표현이 바로 그 도구들이에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어, 과학적 근거입니다. 잠깐만요. 사실을 음, 가능성입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말해요.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 저 지금 하늘이 흐리며 우리는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 저런 과학적 추측을 할 때 자주 쓰이죠. 두 번째, 과학적 근거.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이유나 증거를 뜻합니다. 단순히 그럴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실험실이나 이론에서 증명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밝혀지다. 모르던 사실이나 비밀이 드러나는 거, 예전에는 몰랐던 속담 속 원리들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측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측하듯이 과학은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어요. 관련이 깊다.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한 소리의 글절은 기온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 이제 여러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옛날 속담을 보면 날씨에 대한 것이 많다. 그 중에는 무엇이 정확하게 뭐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왜요? 그 중에는 과학적 근거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지혜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올까요? 실제로 날씨가 흐리면 새가 땅 가까이에서 낮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필자는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바로 이것은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과 관련이 깊다라고 설명합니다. 벌레들이 새끼 때문에 낮게 날면 새들도 먹이를 잡으려고 따라 내려오는 것이죠. 날씨가 축,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높아지며 몸이 무거워진 벌레들은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이동한다. 이런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새가 땅 가까이로 내려와 날아다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새가 낮게 날며 비가 내릴 가능성이 80%가 넘는다고 말한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의 행동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찰을 통해 얻은 지혜가 오늘날의 기상청 못지않게 정확했던 셈이에요. 자, 이제 전체 문장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고 우리 읽어볼까요?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높아지며 몸이 무거워진 벌레들은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이동한다. 이런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 새가 땅 가까이로 내려와 날아다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새가 낮게 날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80%가 넘는다고 말한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의 행동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했어요. 날씨가 흐려져 습도가 높아지면 벌레들의 몸이 무거워지고 이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 새들도 땅 가까이에 날게 된다는 점을 배웠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80%가 넘는데요. 옛사람들의 관찰력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속담이나 전해오는 말에는 과학적 근거가 담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새의 행동을 통해서 날씨는 예측하는 과학적 속담을 배웠어요. 이번에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두 가지 표현을 보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왼쪽 그림을 보세요. 컵 안과 컵 안에 물과 기름이 층이 나눠겠어요. 아래는 물, 위에는 기름. 기름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이처럼 여러 사람들 사이에 겉돌거나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오른쪽 그림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있어요. 밑에 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라는 말이 정말 유명하죠. 남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과학적인 시각을 더해볼까요? 실제로 이른 아침에는 이슬 때문에 곤충들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새들이 먹이를 잡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쓰는 비유적인 말이나 속담들은 관찰을 통한 과학적 근거와 삶의 지혜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두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들이 만든 비유인 속담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작가가 되어서 비유 표현을 사용하는 문장을 써볼 거예요. 오늘 연습할 표현은 뭐뭐는 것처럼입니다. 활동지 예시를 함께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떨어지는 꽃잎이 눈에 오는 것처럼 예뻤다 라고 되어 있네요.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하얀 눈에 비유해서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요즘에 벚꽃이 많이 피었죠? 벚꽃이 떨어질 때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얀 눈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떨어지는 꽃잎이 눈이 오는 것처럼 예뻤다.
두 번째 예시는 어떤가요? 아기의 모습이 천사가 자고 있는 것처럼 순수해 보인다라고 했어요. 아기의 평온한 얼굴을 천사라는 대상에 빗대어서 그 느낌을 극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는 이렇게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을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연결해서 더 풍부하게 전달하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래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봐요. 뭐뭐 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문장, 뭐예요? 비교 대상과 뭐뭐 하는 것처럼 하늘이 너무 맑아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투명했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 불도저가 밀고 나가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했다. 기분, 합격 소식을 들으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었나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 몸이 새같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엄청 가벼운 느낌. 환경, 도시의 밤거리에 낮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밝았다. 여러분, 사진을 보고 문장을 더 멋지게 꾸며봅시다. 단순한 사실의 비율을 더하면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1번 사진을 보세요. 시계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그쵸? 여기서 보면 1번에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라는 문장에 비유를 넣어 볼까요? 예시처럼 시간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흐른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바람의 성질을 시간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친구는 뭐예요? 정겹다. 그렇죠? 두 친구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친구는 정말 정겨워 보이네요. 친구는 정겹다라는 기본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네.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을 뭐뭐하는 것처럼을 사용해서 완성해봐요. 여러분은 친구가 무엇 같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한 친구는 뭘까요? 한번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배운 문법과 표현과 어휘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내일부터 쓰기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쓰기 하면서 앞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